안녕하세요, 오약입니다. 지금은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우선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와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일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받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들이 많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제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약국 개설 등록증 나왔다고 알람이 왔어요. 받아오겠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증이 이렇게 발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단 차에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약국 개설 담당자분이 계실 건데요.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뉩니다. 한번 미리 연락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요거 발급받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지금 이제 세무서로 갑니다. 이게 나오는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 약국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국 실사도 나가고, 그리고 기존 약국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실사를 나가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인수인계 하시는 분들이면 약국장님이랑 전 약국장님이랑 같이 오시면은 실사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면은 일주일보다는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약사 면허 사본,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설 등록증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일단 신규 개국을 하신다면 두 가지 서류를 그냥 지참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수인계를 받는다, 그리고 기존 약국을 인수한다는 경우에는 약국장님 있잖아요. 이전 약국장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개업이랑 폐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세무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대신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세무서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마 요양기관 번호가 이제 나왔으니까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약국을 인수하실 때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권리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폐업을 안 해주시는 약국장님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그랬었는데요. 일단 폐업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약국 개설 허가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도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실행이 가능하고 심사가 가능을 해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권리금을 내려고 했는데 일단 개폐업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석은 원래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세무서에 가서 잘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요양 개설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승인 떨어지면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다 낸 다음에 이제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나중에 제출하는 편이거든요, 세무서에. 그런 케이스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돈을 미리 가지고 와서 권리금을 미리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세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국을 인수인계할 때 저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시면 절대 돈을 다른 데서 먼저 빌려와가지고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세무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기는 했어요. 이제 오늘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제출 서류를, 미흡한 서류를 보충시켜 드리기 위해서 미리 가져다 드리려고 지금 세무서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지는 아마 가시면 다 알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우선 원래 순서예요. 이거는 원래
가장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기본 순서인데 담당 보건지소가 있을 거예요. 그 관할 보건지소에 가서 약국 개설 등록증을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그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대출 심사는 그 전에 이제 구비 서류 같은 걸 드리면은 좀 스킵해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기관 번호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요양기관 번호를 받으시면 유팜이나 이팜이나 이런 프로그램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카드 단말기 신청을 좀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직원분께서 단말기를 신청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 신청을 먼저 넣습니다. 이게 진짜 복잡하거든요. 카드 단말기 신청이 되고 나면은 단말기 회사에서 사진을 좀 찍어 보내라고 해요. 뭐 외부 사진, 내부 사진, 사업자 등록증, 뭐 신분증 뭐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진짜 약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연락받은 걸로는 외부 사진에는 간판이 있어야 돼요. 기존 약국이 하나 약국이라고 예를 들어 한다고 치면 내가 예를 들면은 둘 약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은 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간판이 둘 약국으로 된 간판 있죠. 그 간판을 포함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 사진은 약이 채워져 있든 안 채워져 있든 약국이라는 게 좀 보일 수 있는 뭐 약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제실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히 구비된 다음에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세무사님을 먼저 선정을 하실 텐데 일단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약국에 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세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도 다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국 인테리어 하는 때에 간판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살 때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끊으셔야 돼요. 이게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은 뭐 수수료가 붙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약국 이제 사업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비용 처리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좀 생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약국에 관련된 비용을 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아니면 약국 카드 전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카드 있죠.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는 좀 조용한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